2차 방정식의 기하적 의미를 우리가 방정식 때 함수를 배우고 잠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부등식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자. 봐봐봐. 야,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은 0이라고 했었을 때 x의 값을 어떻게 구했니? 그치? 네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 네가 0이 되게 하는 x값 1, 이거를 구하지 않았었어. 근데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는을 중심으로 y는을 붙여서 각각의 그림을 그릴 거야. 대충 2차 함수고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y는 0이니까 가로축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x가 1이어도 y는 0, x가 2여도 y는 0, x가 3이어도 y는 0, 1,0, 2,0, 3,0 찍으면 가로로 나오게 됐지.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랑 파란색 그림이랑 빨간색 그림이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예요가 기하적인 해석인 거지. 그러면 좌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파란색은 이렇게 생기고 빨간색은 이렇게 생겼을 터인데 여기에서 잘 봐봐봐. 딴 데는 다 다른데 이 지점 이랑 이 지점만큼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니? 이 지점만큼은 파란색과 빨간색만큼이 같은 지점에 있지 않니? 그거를 구한 게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대수로 계산으로 구한 그 x 값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기하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고등학교 때 자주 쓰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파악하는 게 포인트인데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똑같아. 봐봐봐. 이 기호를 중심으로 y는을 붙여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분석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식이 똑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근데 이제 이 기호 어떻게 읽어줘?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더 크다 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거야.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큰 데는 어디예요에 대한 질문인 거야. 다시 해석할게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큰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인 거고 우리가 만약에 좌표로 본다라면 봐봐봐. 야, 잘 봐봐.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지금 하고 싶은 거야. 2차 부등식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필요해. 그러면 잘 봐봐봐.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한번 봐봐봐.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맞아? 더 큰 거 맞아? 근데 이 지점을 넘어감에 따라서 파란색이 그냥 시각적으로 봐봐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어. 봐봐봐. 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니?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뭐가 더 위에 있어?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치? 근데 질문은 빨간색이 호호호 이렇게 되거든요. 야, 이렇게 빨간색이 이 손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이거 이해돼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풀 거거든. 그러면 이 지점이 아까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랑 1이었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x의 값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x축이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어. 괜찮아?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적으로 해석하는 거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지 않을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얘의 그림은 얘인 거고 얘의 그림은 얘인 거잖아.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는 어디예요? 이게 해석인 건데 합쳐서 이제 막 이거를 좌표에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보다 x 중심으로 마이너스 1보다 뒤로 갈 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보여? 다시 말할게요. 위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괜찮아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잖아. 어디서부터? x가 마이너스 1보다 x만 볼 거예요. 작을 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어요. 같은 이치로 1보다 커질 때 x만 볼 거예요. x가 1보다 커질 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갈 거라는 거지. 그거를 적으면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는 1보다 클 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요 라고 해서 갈 거라고. 자, 얘도 가봅시다. 그러면 조금 얘는 좀 빨리 갈게. 아마도 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질문은 뭐예요? 파란색 그림보다 빨간색 그림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그림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고요. 이 지점을 넘어가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게 돼. 괜찮아? 그래서 빨간색이 더 큰 거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의 범위를 구할 거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괜찮아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을 때 어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이제 부등식 2인데 또 뭘 하냐고 하면, 야, 우리가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 인수분해로 우리가 그림을 해석하는 거는 부등식 1에서 했고, 2에서는 뭘 할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전제곱식이 되어 있더라면 이 그림을 꼭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치? 아, 그러면 해석은 결국 똑같아. 해석은 똑같은데, 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는 지점이 어디예요에 대한 질문인 거지. 그럼 봐봐봐. 야,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모든 영역에서 x값, 모든 영역에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 그치? 그러면 뭐예요? 답은 뭐예요? 모든 x 범위에서 파란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답은 x는 모든 실수, 모든 x에서 다 성립해요.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똑같은 해석인데 이제 그림이 바뀌어서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야, 얘도 봐봐봐. 이거 꼭지점은 1,1 아냐? 해석하면 파란색 이 그림보다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지점을 찾아라는데, 야,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 빨간색은 밑에 있고 파란색은 지금 위에 있어. 그치? 빨간색이 더 위에 있을 수 없어, 파란색보다. 그래서 얘의 답은 x의 값은 없다.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는 없어. 이렇게 갈 거고. 얘는요? 뭐 아까 전에 살짝 했었지? 어떻게? 이렇게 생겼고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은 이렇게 생겼는데, 딱 이 지점, 포인트는 그거지. 이 지점은 같아지는 지점인데 원하는 거는 더 큰 지점이 필요해. 같아지는 지점 필요 없어. 더 커지는 지점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점 빼고 만나는 점 빼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게 돼. 그래서 이 지점만 제외하면 모두 다 성립한다. 이렇게. 괜찮아? 이제 는이 붙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지. 똑같은 건데 는이 붙게 되면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 2라는 지점마저도 포함할 거야. 그래서 답은 모든 x의 모든 영역에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지. 참 쉽죠잉? 괜찮아요? 이제 이 마인드로 문제 좀 풀고 이제 조금만 더 응용하고 2차 방정식 2도 끝이 나겠지? 자, 넘어가도록 하자. 공식으로 푸는 거 연습 좀 시켜볼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는 개념원리라는 책을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막 그리고 단 A보다 B가 더 커. 막 이런 식으로. 그때 공식에는 밑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공식이 진짜 이렇게 적혀 있어요.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x는 큰 거보다 커. 이렇게. x는 작은 것과 큰 거 사이. x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식으로 외웠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푸는데 응용이 안 돼가지고 존나 개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공식도 필요할 때는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자면, 자, 지금 부등호 방향이 양수라는 조건 아래, 양수라는 전제 아래에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범위는 작은 숫자랑 큰 수 사이예요.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하나는 사이인 거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인 거거든요. 그때 외울 때 언제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데 이렇게 했었어. x는 a, b 사이니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을 봤을 때 이렇게 한글로 사이라고 적을 수 있으면 x는 두 값 사이의 값을 적어주면 되고, 반대는 당연히 이제 헷갈릴 테니까 그대로 외워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0대기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데 얘가 사이라고 적을 수 있지. 그러면 x의 답은 마이너스 2랑 2 사이야. 괜찮아?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랑 1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지? 사이라고 적을 수 있지? 그럼 x의 답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는 보통은 얘를 먼저 가르쳐 주는데 내가 기하적인 거를 먼저 하고 얘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기하적인 거를 이해해야 응용이 가능한 거고, 얘도 알아두면 가끔씩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이거 훨씬 쉽네, 왜 이거 처음에 안 가르쳐 줘요? 가 아니고 기하적인 걸 알아야 응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번외편처럼 마치 야매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마이너스는 안 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공평하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거 사라지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고 이렇게. 얘는 사이라고 못 적네요.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2랑 2 나오는데 큰 수보다는 x는 커야 되고 작은 수보다는 x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요. 0되게 하는 x값은 1이랑 마이너스 1 나오거든. 사이라고 못 적네요. 그러면 큰 수보다는 x는 커야 되고 작은 수보다는 x는 작아야 돼.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존재해.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는 게 좋고요. 하나만 알아두는 거는 독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0이랑 인대 사이라고 적을 수 있네요. 어떻게? x는 0과 2 사이. 0이랑 마이너스 2죠. 사이라고 적을 수 있죠. 마이너스 2랑 0 사이.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어떻게 돼 있죠? 1번 생각 인수분해 대, 2번 생각 완전 제곱식 대. 인수분해에서 끝이 나게 되죠. 인수분해 되죠.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0되게 하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 얘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이라고 적을 수 있네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